도파민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도파민의 수준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도파민의 수준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한 2배, 3배 이상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도파민 중독자를 탄생시키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파민 중독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인터넷 보고 서치하는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SNS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이 지금 과잉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결국 이제 우리가 뇌가 있으면 그 뇌에 이제 중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중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저렇게 간단한 구조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과 운동에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명화와 함께 보는 도파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뭉크의 절규입니다. 에드바트 뭉크의 이 절규란 그림을 보면, 이 뭉크는 이 석양이 내려앉는 피오르드 해안에서 참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의 일렁거림에 이제 막 절규를 하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시는데, 그래서 뭉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도파민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는 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도파민 호르몬이 분명히 감정과 관계되고 어떤 충동적인 호르몬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화가가 고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고어란 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해바라기란 그림을 즐겨 그렸습니다. 고어가 이 해바라기란 그림을 좋아하게 됐던 것은, 이 고어가 고갱이라는 화가를 좋아했습니다. 고갱이 이제 고어의 해바라기 그림 하나를 보고, 야, 이 그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고어는 해바라기 그림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그림을 칭찬해 주니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노란색이란 색깔에 또 집착을 했습니다. 노란색 테이블에, 노란색 화병에, 노란색 해바라기가 완전히 다 노란색으로 다 차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노란색 그러면 뭐 연노란색, 샛노란색, 뭐 서너 가지의 색깔만 생각하는데, 고어는 무려 노란색을 23가지나 가려서 만들 그 그림을 그릴 정도로 상당히 노란색에 집착을 했고요. 고갱이 이제 고호를 떠나갔을 때, 고호는 자기의 귀를 잘라서 가지 말라고 자기의 귀를 보여줄 정도로 고호가 고갱한테 느꼈던 호감, 그 호감이 이제 집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독이 되고, 나중에 저렇게 뭉크의 절규처럼 굉장히 이제 충동적이면서도 동요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충동에 관련된 호르몬일 수도 있지만 집착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배가 고파서 식욕을 채우고, 또 그게 즐겁고 쾌감을 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보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상 심리에 관계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거든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어디서 발견됐냐면 쥐 실험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쥐의 특정 뇌 영역에 전극을 이식하고 이걸 이제 미로에 집어넣어서 하는 실험을 하다가 이게 좀 잘못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쪽에 이 전극을 집어넣은 거죠, 대학원생들이. 근데 이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어떤 이 레버를 누르면 전극에서 전기가 흐르고 도파민이 나오는데 막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쥐들이 자꾸 이제 이 도파민 분비하는 전극을 갖다가 자극받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24시간 동안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먹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뇌에 있는 전극을 자극시켜서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분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연구자가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쥐는 도파민 분비하는 거에만 몰두해서 결국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쥐 실험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보면은 막 게임에만 팔려 있어가지고 뭐 어머니가 아이한테 밥도 안 주고 또 아이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도파민을 분비하고 발견했을 때 그런 쥐 실험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쥐는 먹이를 먹는 대신 어떤 보상을 얻은 거죠. 그 보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보상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어떤 생존에 관련된 물질을 다 내팽개치고 보상이라는 것을 막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지고 나빠지고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상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은 학습과 강화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도파민이 나와서 보상이 되면 계속 또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빵긋 받고 귀엽게 웃으면 엄마 아빠가 더 예뻐준다는 것을 알고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도파민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따거나 다 이런 보상이 핵심이고요. 학습 과정에서 도파민이 보상이 되는 것을 자꾸 또 이제 그걸 반복해서 강화하게 되고 그게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이제 게임이나 도박처럼 나쁜 쪽으로 간다면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도파민은 좋은 호르몬일 수도 있지만 나쁜 호르몬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과 학습이 돼서 강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얼굴의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랑도 우리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보상 시스템 그 무엇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성욕도 대부분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이 성 호르몬 말고도 도파민 호르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우리의 운동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중고생들 보면은 ADHD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면 ADHD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못 하고요. 중간에 또 도파민이 나오면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또 도파민이 나오면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는 ADHD라는 병도 도파민과 관련이 있고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증 같은 것들, 치매, 우울장애 증상도 보이게 되고요. 또 도파민이 너무 안 나오게 되면 파킨슨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파킨슨병이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손발을 갖다가 이제 막 떠는 그런 어떤 그 수전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또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총총 걸음 걷고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감정이 없어집니다. 아까 도파민이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파민이 부족한 게 파킨슨병이라면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그리고 또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요. 파킨슨병에 갖고 있는 환자들은 보면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킨슨병, 조현병 이런 것들이 다 많으면 조현병이 되고 부족하면 파킨슨병이 되고 결국은 도파민도 균형이 중요하다. 도파민이라는 게 문제도 뭐냐면요. 쾌감이 생기죠. 근데 쾌감이 생기면 좋은데 내성이 생깁니다. 10이라는 쾌감이 지금 나한테 또 이제 장장은 좋지만 결국 내성이 생겨서 20, 100 계속 더 큰 쾌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물 중독이 무서운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 분비량이 어떤 약물을 먹고 또 그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높아지게 되는 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뇌에 이제 MRI를 찍어보면요. 저렇게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 이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뇌는 그쪽으로 그 보상 회로를 계속 발동을 하다 보면 뇌가 고장이 나는 거죠. 이 고장난 뇌를 보여주는 저희가 페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시면 이 뇌가 정상적인 뇌에서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고 도파민을 쫓게 되면 저렇게 이제 중독이 되고 정상 뇌와는 틀리게 완전히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리게 되는 게 도파민의 문제이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지고 나빠지고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복구할 수 있는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도파민 디톡스라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독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이라고 해서 막 한때 이슈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도파민 디톡스가 과연 옳을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근데 전문가들은 이에 조금 이제 뭐 적극 100%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도파민이 우리한테 분명히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완전히 끊어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단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중독을 치료하겠다고 아예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물을 썼더니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도파민 디톡스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중독에 빠져드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파민이 없어져서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해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여러 가지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파민 디톡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의 관리 정도의 균형, 도파민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르몬과 비타민의 차이점은 내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호르몬이고 내가 분별할 수 없어서 섭취해야 될 것이 비타민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 도파민 관리에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째,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해라. 이런 운동을 해야 도파민 분비가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중력근이라고 해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코어 근육이 많이 이제 자극이 되고 그때 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도파민 호르몬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햇볕을 쬐을 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을 해야 멜라토닌이 도파민 분비를 이제 촉진시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고요. 이런 5가지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익혀서 도파민 균형을 찾는 게 좋고요. 또 도파민도 결국 호르몬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돼서 도파민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결국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화지방을 먹게 되면 도파민의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을 드셔야 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결국은 장내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도파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만일에 내가 이런 걸로 도파민 균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도파민 보충제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파민 균형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유불급. 말하자면 도파민은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지만 또 조금만 많아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균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도파민 호르몬을 알게 되면 건강이 보이고요.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